안녕하세요. 치타사주입니다. 제가 요즘 흥미롭게 보고 있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사실 이 시리즈를 이번에 처음 봤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플레이어들 특징이나 해석할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직업병인가 봐요. 그래서 사주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출연자들 중 생일이 확인되는 19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요. 어디까지나 방송에 나온 모습만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안에서의 이야기만 할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이나 방송 밖의 활동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주로 보는 하나의 관점일 뿐이지 이 사람이 이렇다 하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미리 말씀드릴게요. 먼저 플레이어들의 사주를 분류해봤는데요. 8글자로 이루어진 개인의 사주에는 자신을 대표하는 2글자가 있고 그것을 일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19분의 일주를 가지고 분류했어요. 음양오행이라고 들어보셨죠? 사주에는 오행,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5가지 기운으로 분류가 되는데 출연진들을 보니까 불기운을 가진 분들이 반 이상 계신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불을 생각해보시면 이게 정해진 틀이 없이 확 퍼지고 흩어지는 그런 기운이에요. 그리고 불의 이미지처럼 열정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뜨겁고 열정적인 분들이 이번 시즌에 유독 많이 모였다고 볼 수 있어요. 다들 가만히 있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고 뭔가 해내려는 에너지가 촬영장 분위기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누구나 각자만의 숫자를 갖고 있어서 그 숫자로 삶을 해석하는 매화수로 분류해봤는데요. 매화수는 1부터 9까지 있어요. 이 중에 숫자 7을 가진 분이 7명. 그래서 숫자 7이 거의 전체의 3분의 1로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매화수에서 7이라는 숫자도 불을 의미하거든요. 사주와 매화수는 사실 서로 다른 학문이에요. 보는 방식도 다르고요. 그런데 두 방향에서 똑같이 불이라는 특징이 나왔다는 게 저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매화수에서 7은 친화력과 사교성을 뜻해요. 즐기고 어울리고 사람들과 잘 지내보려는 마음이 담긴 숫자죠. 그러니까 앞에 사주에서 본 열정에다가 이 사교적인 기운까지 더해진 거죠. 뜨겁게 타오르면서도 서로 어울리려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모였으니까 촬영장이 활기차고 왁자지껄했겠구나 싶어요. 이 시즌의 맨 처음 1화를 보면 처음부터 팀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초중반까지는 혼자만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팀의 능력도 중요했기에 저 같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팀별 활약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팀을 보다 보니 팀마다 사주 조합의 특징이 보였고 제가 느낀 각 팀만의 모습이 있어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P1팀의 사주입니다. 이 팀은 사주 형태가 제각각 달라 보이듯이 각자 개성이 존재해 보였어요. 눈에 띄는 공통점은 토기운이 강하다는 점. 토는 땅을 의미하기에 대지처럼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는 듯한 그런 중심을 잡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르더라도 기본적으로 균형을 잘 이루어서 흩어질 듯 흩어지지 않는 팀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이 중에 표현력을 의미하는 식상이라는 기운을 가장 강하게 갖고 있는 분은 이태균 님이었고 이분은 매화수로 숫자 2라는 조력자 역할을 갖고 있어서 이태균 님의 의견 제시가 가장 많을 수 있고 이분이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주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조력자라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맞아, 내가 리더야, 날 따라와 하는 느낌보다는 마치 친구를 도와주듯이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볼까? 하는 식의 부드러운 주도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팀원 중 박지민님은 질서와 규칙을 의미하는 관성이 강해서 팀끼리 정한 것이 있다면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었고 정근우님은 사주의 동지애를 의미하는 비겁이 강해서 한번 내 팀이 다 각인되면 끝까지 도와주고 의리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팀의 의견을 따라주다 보니 다 같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쉬워 보였어요. 거기에 예리한 감각으로 세 사람이 놓친 틈새까지 공략하는 이상민님까지 이 팀은 사주가 제각각인 것이 오히려 판을 움직이는 사람, 받쳐주는 사람, 머리 쓰는 사람으로 역할 분담이 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다양성이 힘이 되는 케이스라고 느껴졌어요. 특히 팀원 중에 이상민 씨의 반응이 다양한데요. 서바이벌에 나와서 입털기만 하고 염탐만 하고 하는 것도 없어 보인다라는 반응이 꽤 있더라고요. 이분은 사주로 신묘일주, 매화수로는 숫자 3, 예민함을 갖고 계시는데요. 동물 중에 토끼가 감각이 민감한데 신묘일주에서 묘라는 글자가 토끼를 뜻해요. 사주 신묘일주 토끼, 숫자 3은 예민함, 예민한 토끼인 만큼 이 사람은 신체를 쓰는 피지컬적인 것보다 토끼가 큰 귀로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예민한 방어력을 보여주는 게 강점이신 분이에요. 누구든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장 잘하는 나만의 능력을 쓰게 될 텐데요. 작은 몸집을 갖고 최대한 몸을 덜 쓰는 방향, 즉 몸 대신 머리를 빠르게 굴리는 강력한 두뇌 회전을 쓸 가능성이 높은 분인 거예요. 실제로 주요 활약을 보면 우리가 유리해질 방법이 뭘까? 거짓 정보 흘리는 작전을 해보자 라면서 체력 싸움보다는 분위기 파악하고 내가 직접 움직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흔들리도록 하고 대화를 엿듣는다거나 몰래 훔쳐보는 등의 틈새 공략을 보이는 플레이를 하신 모습이 있었어요.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두 각자 다르겠죠. 그런데 제가 사주를 보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활약을 다 보여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거기에 나이로 인한 노련함까지 더해지면서 자신만의 무기 다루는 실력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결론적으로 P1팀을 요약하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오히려 분업 역할이 되어서 결속력을 높이는 팀이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P2팀의 사주입니다. 우선 끝까지 P2였던 세 사람을 먼저 집중해 볼게요. 보시면 사주를 모르셔도 세 명의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점이 느껴지실 거예요. 특히 받아들이고 배우는 모습을 의미하는 인성의 기운이 모두 강하다는 점이 보이는데요. 인성이란 밖으로 확 드러내기보다는 안에서 소화하는 모습이라서 차분하고 유연하게 서로 스며드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티나게 부딪히기보다는 조용히 맞춰가는 물처럼 섞이는 팀이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실제로 이 세 명은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도 서로를 신경 쓰면서 배려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함께 지내는 동안 편안했을 가능성이 커요. 특히 저희끼리 2대2니까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볼까요? 하고 게임을 연습해보는 모습도 집중해볼 수 있어요. 이것이 이 팀이 인성을 잘 쓰는 모습이거든요. 인성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소화하는 기운이라서 새로운 게임이 나왔을 때 그냥 바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직접 해보고 이해하자 하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이라고 봐요. 이 팀은 자신들이 제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용히 같이 해보면서 익힌 거예요. 그리고 게임 룰이 복잡했는데 시청자도 이 팀의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같이 이해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저도 P2의 연습을 보고 더 와닿았거든요. 즉, 이 팀의 인성 기운이 팀 내부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 밖의 시청자한테까지 전달된 거예요. 인성은 가르치고 전달하는 기운이기도 하니까 시청자도 저 게임이 저런 거구나 하고 같이 흡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팀에는 혼자 결이 다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현성주 씨는 세 사람과 다르게 확 퍼지듯 뜨겁게 타오르는 불의 사주를 갖고 계시기에 앞에 세 사람과는 분위기가 달라요. 표현을 하자면 세 명은 조용히 맞춰가던 바다 같은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환하게 타오르는 불이듯이 아예 성질이 다른 거죠. 물론 앞에 세 사람이 놓치는 것을 현성주 씨가 캐치하거나 리드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지만 겉으로는 당장 서로 문제가 없어도 내가 정말 이 소속이 편안한지는 나의 사주 감각으로 따로 느끼게 되는데 현성주 씨는 나중에 팀을 옮길 때 팀이 바뀌었을 때 속으로 좋아했어요. 그 팀에 약간 믿을 수 없는 존재 하나가 있다는 게 진짜 커요. 라는 말을 하시면서 그 팀이 100% 편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느낌을 보여주었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딱히 누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분명 나쁜 사람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뭔가 나만 겉도는 것 같고 내가 문제인가 싶어지고요. 그런데 사주를 보면 꼭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저 사람이 나빠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불과 물처럼 타고난 기운이 달라서, 한마디로 결이 다른 경우도 많아요. 불이 나쁜 것도 아니고 물이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둘의 온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내가 자꾸 불편한데 노력으로도 쉽지 않다면 그건 내 잘못만이 아닐 수도 있다. 그저 나와 결이 다른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 자신을 탓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나를 탓하는 대신 여긴 나와 온도가 안 맞는 곳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전체적으로 P2팀은 불꽃 튀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팀 내부에서 서로 난리를 치거나 큰 소리로 충돌한 것도 아니고 조용히 맞춰가는 식으로 이끌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꼭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잔잔하게 스며드는 식이 이 팀의 힘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서로를 받아주면서 나아가는 것도 남들이 모르는 고요한 고수 역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P2팀을 요약하면 무언가 티나게 보여주진 않아도 시청자에게 기운을 전달할 정도로 고요하게 퍼지는 힘을 보인 그런 팀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P3팀의 사주입니다. 이 팀은 팀원 4사람 모두 사주 분위기가 비슷해요. 특히 금수가 공통으로 강하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금은 날카로움과 결단력, 수는 지혜를 의미하기에 팀 분위기를 봐서는 똑똑한 판단력을 보여줄 만한 조합이었어요. 금수의 조합으로 냉철하게 상황을 읽고 전략을 짜는 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한마디로 똑 부러지는 4사람이 모였어요. 특히 수기운에 해당하는 상관이 여러 명에게 강하게 보이는데요. 상관은 자기 표현, 재능, 기존 틀을 깨는 기질이에요. 즉, 이 팀엔 시키는 대로 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뚜렷하고 자기 방식으로 튀는 사람이 여러 명인 거죠. 재능 있고 아이디어 많은 팀이지만 동시에 다들 한마디씩 하고 싶어하는 팀일 수 있어요. 특히 서출구님, 허성범님 2사람의 대화가 인상 깊었는데 예리한 칼날 같은 신금의 서출구님, 뜨겁게 퍼져나가는 태양 같은 병화 허성범님으로 각자 자기 색이 강해요. 상대팀이 어떤 특정 결과를 외치는 경우를 두고서 2사람 의견이 갈렸거든요. 한 분은 이렇게 봤어요. 그 결과가 나오려면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딱 이 경우뿐이다 라고 정확하게 조건을 짚어서 하나의 결론으로 좁힌 거예요. 이것이 서출구님의 기운이에요. 예리한 칼날 같은 기질에 날카롭게 분석하는 힘이 더해지면 이렇게 논리로 딱딱 떨어지는 답을 찾아요.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게요. 반대로 다른 한 분은 이렇게 봤어요. 논리적인 거 말고도 상황상 다른 경우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생각해야 한다 라고 가능한 모든 경우를 열어둔 거죠. 이것도 이분의 기운이에요. 한낮의 태양처럼 넓게 비추는 기질이면서도 하나하나 빠짐없이 파악해야 하는 기운이 있어서 한 군데만 보는 게 아니라 놓치는 것 없이 사방을 다 펼치려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한 사람은 정확하게 좁히고 한 사람은 넓게 펼쳐요. 거기다 각자 자기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뜻 보면 부딪히는 것 같지만 사실 둘 다 팀을 이기게 하려는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전략이란 정확하게 집중하는 것도 넓게 대비하는 것도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2사람의 충돌은 누가 틀려서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기운에 맞게 세상을 보는 방식이 정반대였던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둘이 사실 서로 끌리는 짝이라는 거예요. 사주에서 병화와 신금은 서로 끌어당기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남남처럼 무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에게 반응이 컸을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랑 더 자주 부딪히는 것처럼요. 진짜 사이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그저 강한 개성들의 만남 형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팀의 강점과 위기가 같은 지점에서 나올 수 있다고 느꼈어요. 금수 상관이 모이면 개개인이 다 똑똑하고 예리해요.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 번뜩이는 게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의견도 이것저것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상관이 강한 사람이 여럿이면 내 말이 맞다가 부딪혀요. 다들 자기 논리가 선명하니까 하나로 모으는 게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팀이란 똑똑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팀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율하고 뒤를 받쳐주는 역할이 부족하면 오히려 재능이 흩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브레인도 서로 잘 맞물리면 정확하면서도 빈틈없는 최고의 전략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P3팀은 게임을 진행할수록 팀워크 실력을 보여서 잘하는 팀으로 인식하게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P3팀을 요약하면
다들 똑똑하지만 그만큼 자기 색이 강해서 하나라 모이면 최강이고 흩어지면 위태로운 팀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혼자서 얼마나 뛰어나는가 보다는 얼마나 잘 맞물리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팀의 사주입니다. 사주 구성을 보면 이 팀도 P1처럼 제각각이지만 서로 간의 차이 폭이 더 큰 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 2명, 조용히 받아주는 사람 2명, 이렇게 반반으로 나뉘어 있는 구성이라서 역동적인 기운과 안정적인 기운이 공존하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강한 추진력을 가진 사람들이 밀어붙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서 안정적으로 밀고 나가는 식으로 역동적이면서도 안 무너지는 강한 팀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죠. 실제로 게임의 모습을 보면 김유연님, 김경훈님이 주로 의견을 내세우고 강지훈님과 김남희님께서 그 의견을 받아서 같이 실행하고 나머지 공간을 채워가는 식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앞으로 치고 나가는 엔진과 브레이크가 다 있는 모습이죠. 다만 엑셀 역할들이 너무 세게 나가면 브레이크 역할들이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에너지는 강한데 방향이 하나로 안 모이니까 이상한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거죠. 특히 김유연님과 김경훈님 2사람은 서로 대화가 안 맞았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일주로 보면 김유연님은 이제 막 떠오르는 진취적인 태양, 김경훈님은 숨은 강자처럼 조용히 실력을 보여주는 물로 둘 다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는데 일주를 제외한 나머지 사주 글자에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김유연님은 내면 속에 물과 불이 공존해서 부딪히면 확 증발해버리는 에너지가 있어서 강하게 주도하는 스타일이었고 김경훈님은 고요히 받아주는 듯 하면서 은근히 조율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밀어가는 스타일로 보였어요. 그래서 김유연님은 증발 에너지답게 한번 밀어붙이자, 강하게 가자, 우린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진취적인 느낌으로 의견 표출을 할 수 있고 반면 김경훈님은 잠깐만 이건 어떤 것 같아? 이렇게 질서 있게 가야지 하면서 차분하게 의견 표출을 하는 그런 방식의 차이가 보입니다. 실제로 김유연님은 다 같이 모여있을 때 직접 나서서 저희 게임을 위해 줄 서는 것도 각자 로테이션으로 들어가는 거 어떠세요? 하고 원하는 것을 바로 제안하는 모습을 보아도 알 수 있어요. 김경훈님은 팀으로 움직이는 것 외에도 이길 수 있다면 혼자 조용히 다른 팀과 협상도 해보고 괜찮으면 또 조용히 팀원에게 알리는 식으로 보이지 않는 힘을 발휘했어요. 그런데 2사람 다 사실 팀을 위한 마음은 같았을 거예요. 김유연님은 빨리 강하게 가서 이기자는 거고 김경훈님은 꼭 티내면서 하지 않아도 차분히 이겨보자는 거니까요. 둘 다 이기고 싶어서 그런 건데 방법론이 극과 극이라 충돌한 거라고 느껴졌어요. 이건 사이가 나빠서라기보단 둘 다 진심이라서 부딪히는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대충 하는 사람들은 안 부딪히는데 진지하게 생각하니까 거기서 충돌이 발생했다고 생각해요. 이 2사람의 충돌은 어쩌면 이 팀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결론적으로 C팀을 요약하면 엑셀과 브레이크가 공존하는 것도 강한 팀이라는 점, 그리고 부딪히는 게 꼭 나빠서가 아니라 진심이라서 그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팀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팀의 사주입니다. 이 팀은 P3처럼 비슷한 분위기로 연결된 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차이점이라면 R팀은 우리 모두가 똑같은 유형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식으로 연결이 된 거였어요. 사주에서 음양오행 관계표를 보여드리면 나무는 불에 땔감이 되어주듯 불을 살려주고 햇빛이 대지를 비춰주듯이 불이 땅을 살리는 목생화, 화생토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이관희님이 간목으로 나무, 최현청님이 정화로 불, 곽범님이 기토로 땅이기에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연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위기가 편하네요. 서로 살리는 상생조합은 네가 있어야 내가 산다는 구조라 자연스럽게 서로를 복돋우면서 어울려요. 특히 최현청님과 이관희님은 재성이 많아요. 재성은 현실 감각, 사람들과 어울리는 센스, 상황을 실용적으로 다루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재성이 강한 사람은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힘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둘이나 있으니까 팀이 딱딱해지지 않고 부드럽게 어울리는 분위기가 나요. 거기에 비겁이 강한 곽범님은 동지애를 발휘하는 비겁의 힘으로
우리 파이팅 한번 하자면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게 모두가 딱 뭉치도록 도왔을 것이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기분 좋게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R팀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저는 1화를 봤을 때 이거 딱 봐도 R팀이 불리하지 않나 싶었어요. 다른 팀의 경력자들이 깔려있는데 이 팀만 경력자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서로 부드럽게 융화되어 으쌰으쌰하는 그 분위기가 정치질이나 의심, 그런 자잘한 것들을 신경 쓸 필요도 없이 딱 우리의 팀워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단순하고 깔끔한 분위기를 만들어줬다고 봐요. 그래서 긴 말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서로를 돕는다는 믿음이 깔려있는 것이 강점이고, 보이지 않는 그들만의 결속력은 어느 팀보다 끈끈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현성준님이 이 팀으로 옮기면서 했던 인터뷰를 집중해보면 좋아요. 이분께서는 저는 진짜 헌신을 다할 수 있는 팀에 가고 싶었는데 R팀은 일단 외관상 다 호감이었어요 라고 말한 것이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현성준님이 R팀에서 편안했던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원래 팀은 혼자 기운이 달랐는데 R팀에 와보니 목화토로 서로를 살리는 분위기가 있고, 현성준님도 마침 불이라서 목화토 중에 중간 자리에 딱 들어가면 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나무도 있고, 나랑 맞는 개그 코드를 갖고 있는 땅도 있어서 즐거우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편안하다 싶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팀끼리의 대결을 신경 쓰는 와중에 팀 내부에서도 관계를 신경 써야 했던 P2 상황과는 다르게 R팀은 딱 승리라는 목표에만 깔끔하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본인도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이기는 것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자신이 헌신할 수 있는 팀이었기에 마음에 드셨을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R팀을 요약하면 제3자가 보기에는 불리해 보여도 어느 조합이든 숨은 강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팀이었어요. 그리고 현성준님이 들어온 모습을 보면 누구나 마음 편한 자리가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고요. 여기까지 모든 팀의 조합을 보면 각양각색이라는 점이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출연자들 보다가 특히 눈에 띄는 두 분이 계셨어요. 두 분은 촬영 날짜 당시 각자의 운이 정반대였다는 차이를 보였는데요. 바로 홍진호님과 곽범님입니다. 홍진호님은 사실 이 프로그램을 여러 번 해본 베테랑이시죠. 그런데 이번 시즌에 대한 반응을 보니까 도끼가 없다, 예전 같지가 않다 하는 반응들이 꽤 보였어요. 원래도 경력이 많아서 노련한 분이신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여유로운 모습을 선호하기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4주를 보니까 여러 가지 반응 나오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분의 시기를 보면 촬영 날짜 당시 4월 중반은 휴식이 필요할 정도로 컨디션이 다운되는 때였어요. 4월 초반까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전속력으로 힘쓰고 달렸던 시기인데, 실제로 4월 7일 체코에서 개최된 국제 포커 대회에서 무려 준우승 2등을 하면서 큰 상금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로봇이 아니란 말이죠. 세계적인 운동선수도 쉬는 시간이 있듯이 인간은 열심히 달린 후에 꼭 쉬면서 충전을 해야 해요. 하지만 흐름을 보면 대회에서 좋은 성적 얻고 그 다음 기력 충전이 필요한 타이밍에 이 프로그램을 촬영하신 상황이었더라고요. 하필 그 시기는 힘이 더 안 실리는 때라 모든 것을 쏟아내기가 어려우셨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애쓰지 않으려고 그렇게 행동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홍진호 씨와 반대인 곽범 씨를 볼게요. 시청자 의견이 다양한 만큼 이분도 서바이벌에 놀러 왔냐, 진지하지가 않다 하는 반응들이 꽤 있거든요. 이분은 26년 시작부터 4월 초반까지 긴 몇 개월 동안 의욕이 약해지고 무기력하고 그러면서 예민해지던 기복의 시기를 겪어왔던 것이 확인됐어요. 많이 힘드셨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운이라는 것은 파도를 치는 거라서 기복의 시기가 지나면 안정의 시기도 어느 순간 찾아와요. 그래서 곽범 씨도 계속 무기력하다가 4월 중반이 와서 드디어 안정의 운으로 기운이 바뀌었고, 그때부터 컨디션 회복을 시작했다는 점이 확인되었어요. 거기다 마침 바뀐 운의 주제는 새로움이었어요. 곽범 씨는 이 프로그램에 처음 출연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움이라는 운의 분위기로 인해 처음 출연한다는 사실이 이분께 더 생생하게 색다르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커요. 다들 초등학교 첫 입학하던 때를 생각해보면 유치원을 졸업하고 새로운 환경에 간다는 사실이
궁금하고 설레고 그랬었잖아요. 비슷한 상황인 거죠. 물론 우승 목표도 없진 않으셨겠지만 그동안 힘들었는데 이제 좀 활력이 돌아오네? 이제 좀 편하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재밌다. 하는 그런 마음과 새로운 출발의 느낌으로 한번 신나게 해보자. 새로워서 신기하다. 즐겁게 내 분량 챙겨보자. 하는 여유로움으로 플레이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술을 잘 안 마시지만 몇 달 만에 마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과 친목을 즐기는 모습이나 침대에서 푹 자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이분께는 게임 플레이 때문에 숙소에서 지내는 그 생활 자체가 힐링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도 정말 대충 할 생각이었다기보다는 박범씨 컨디션에 따라 나름대로 정말 순수하게 플레이를 즐기고 계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재밌어요.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판단하지만 그 사람에겐 또 그럴 만한 앞뒤 상황이 존재했던 거죠. 같은 사람도 어떤 시기냐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사람이 입체적이라는 말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면만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파악했다고 하긴 어려운 거죠. 여기까지 피해게임 X 사주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결국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하나예요. 물론 누가 우승하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더 크게 보면 이 사람이 좋고 저 사람이 나쁘고 이 팀이 잘하고 저 팀이 못하고를 판단하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다들 자기 기질대로 자기 흐름대로 살아남으려고 애썼다는 점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의 사주와 운이 다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 쓸 수 있는 무기도 다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부딪히던 사람들, 조용히 스며든 사람들, 의견 내세우고 받아주던 사람들 모두 각자 자신이 잘 쓸 수 있는 무기를 들고 최선을 다해 움직인 거죠. 이제 팀전이 끝나고 개인전으로 넘어갔는데요. 팀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고 이제는 온전히 혼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팀 속에서 보여주던 기질이 혼자가 됐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저는 그게 또 궁금해요. 사주로 보면 이런 흐름이지 않을까 싶은 그림이 있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사주가 절반이면 나머지 절반은 결국 그 사람의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도 지켜보려고 해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플레이하는 출연진분들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은 운명학을 공부한 제가 개인적으로 관찰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공유도 환영이고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